지금 이제 부동산 되게 불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하락기죠.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네. 이런 이제, 불황에 접어드는 가운데,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이게, 부동산이 좀 좋을 때 하고, 소송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호황기, 또 불황기를 그 소송 다른 건가요? 예, 유형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도, 이게 참, 놀라울 때가 좀 많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많이 겪으셨겠네요. 호황과 불황과 호황과 불황과 이거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정리하는 차원일 텐데,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변호사는 호황일 때 장사가 잘 돼요. 불황일 때 장사가 잘 돼요. 이러면서,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은근히 이제 불황일 때 잘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분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예. 불황이면 뭐 살려다가 안 사고, 예. 아니 뭐가 보증금이 비싸다, 그쵸. 뭐 이런 거 깎아달라, 예. 막. 좀 아무래도 불황이면 예. 사람들 간에 어떤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대립이 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예. 거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좋을 때는 같이 돈 버니까 그냥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이제 불황일 때는 막 예. 예민해지고. 예. 딱 이제 뭐 어떨 때 이제 소송 수임이 많이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수는 없어도 제가 딱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떤 경기 상황이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랐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는 분쟁이 좀 자주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막 좋아지거나 또 급격하게 확 안 식거나.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확 달라져 버리니까 그때는 뭐 계약이 부동산이 확 좋아지게 되면은 막 팔았던 것도 이제 안 팔려고 그러죠. 예. 계속 오르니까. 예. 무슨 핑계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매도인이 이행을 안 하려고 그러고 파기하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이제 불황일 때는 매수인이 어떻게든 좀 물건에 흠을 잡아가지고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 안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할 때 그럴 때가 조금 소송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오르거나 뭐 네, 갑자기 내릴 네, 때. 네. 그럼 요즘도 분쟁이 많아지겠네요. 요즘도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동산 선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원래 조금 스테디해야 되잖아요. 주식처럼 이렇게 확 내렸다가 확 올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이게 그렇죠.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물결이 심하죠. 예. 그래서 덕분에 제가 뭐 소송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실 때네요. 네, 그런 의미죠. 요즘은 어쨌든 지금 불황인데 그 불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특징, 소송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명도 사건이 참 많아요. 네, 명도 사건이. 물론 이제 이 뭐 차임을 장사가 안 내가지고 차임을 못 내서 그냥 뭐 자진해서 이렇게 접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임차인은 버틸려 그러고 임대인은 월세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정리하려 그러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분쟁들이 불황기에는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은 이제 벌어서 월세 내고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불황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황이면 좀 경제도 불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 부동산이 이제 경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가임차인이 이제 갱신 요구를 하는데 그렇죠. 그 갱신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차임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황의 특징인데,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으로 했다가 세입자가 이제 그 2년 더 하겠습니다라고 갱신을 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버디가 되게 되면 그냥 건물주가 올려달라는 그 수준으로 대충 맞춰줘요. 맞춰줍니다. 딱 5%가 아니라 조금 아닙니다. 이제 5% 안쪽에서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5%를 넘어서서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는데 요즘은 5%를 올린다는 자체가 일단은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웁니다. 임차인들이. 너 계속 올리려고 그러냐. 장사도 안 그렇죠. 되겠는데.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자체가 거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임대인은 자기 요구 수준으로 예를 들면 이제 5%가 상한이라고 치면은 5%까지는 올려야겠다라고 하고 임차인은 전혀 못 올리겠다든지 더 깎아달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분쟁이 많은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규모가 큰 임대차 뭐 월세가 뭐 1,000만 원 이상씩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5% 해봐야 얼마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5% 상한선을 마치 이제 5%까지는 당연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에서죠. 예, 5% 내에서 이제 상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만약에 세입자는 동결을 주장하고 건물주는 5%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재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재판을 가면은 그걸 보통은 시가 감정을 좀 합니다. 지금 적절한 시세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감정인을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통해서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동결이다. 하나도 안 올리는 것이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든지 2%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든지 이렇게 이제 감정을 좀 해주거든요. 야, 그러면 임차인이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내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행상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내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입자들도 내리자고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동결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올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동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임대인이 5%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월라고 하면은 그 10만 원 월 10만 원을 더 받자고 감정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서 재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재판해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감정해가지고 가격이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렇죠. 비용만 깎이는 비용 내버리고 더 깎이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이런 그 갱신 요구 과정에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생기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어쩔 수가 없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재판에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임대차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건물주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상가로 치면 상가 그 임대차 기간을 5년 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년째쯤 되는 무렵에 건물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새로 사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해서 난 이제 중도 해지하겠다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거를 분양 회사가 좀 그런 걸 이용해서 수익률을 부풀려서 소유권
시킨 다음에 네. 중대지권을 사용한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네. 네. 뭐 유명한 유튜브라고 그때 사례를 들어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의심하기에 그거를 이제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그 세입자를 우량 세입자를 딱 넣어서 기간이 많이 남은 월세도 많이 낼 수 있는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이제 팔았는데 네. 좋은 값에 네. 세입자가 갑자기 소유자 바뀌자마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은 이게 좀 낙분강 오리를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거 뭐지? 수익률이 완전 뚝 떨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게 이제 사례가 아마 전층이었죠. 건물 전부를 쓰고 있는. 네. 그러니까 월 3천만 원을 내는 우량 세입자를 기대하고 샀더니 사자마자 세입자가 나가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통공실. 그렇죠. 통공실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월 3천만 원에서 월 빵원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네. 언론에 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그 조작한 거 아니냐. 그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의심을 좀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한 상태에서 막상 시작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예, 예. 그러니까 손해가 크니까 그 중도 해지해 달라고 건물주한테 좀 사정을 했는데도 건물주가 요지부동인 겁니다. 그렇죠. 계약에 채워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마침 매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중도 해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길게 영업 기간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하고 네. 시설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도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뭐 권리금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쟁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중도 해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 또 분쟁이 생기고요. 나는 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걸로 그 기간 안에 월세가 충분히 나오는 걸로 그래서 매매를 한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물러달라 이런 식의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임차인 때문에 또 매도인 매수인이 분쟁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그런 걸 뭐 중개업자가 또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중개인하고 너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법리 자체는 그렇게 아주 복잡한 법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챙겼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누가요? 뭐 중개업자 같은 경우. 중개업자. 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게 실무상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임차인한테 계속 지금 있을 소유자 거냐. 혹시 바뀔 수도 있는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서 나갑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좀 알려야 되거든요. 알려서 매매하는 매수인이 인지하게끔 착오가 없게끔. 그러면 매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입자 내보내고 더 좋은 우량 세입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결정을 하고 또 매매 대금도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건데 그렇네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소리 도문 없이 갑자기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 네. 우리가 분양권 분양권 사고 파는 진짜 한창 때는 그거 막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네. 5천만 원 1억 뭐 적법한 그런 분양권 양도도 있고 또 뭐 전매 금지 기간 안에 불법으로 또 양도 양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분양권 양수도가 참 많은데 그렇죠. 그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이제 분양권을 팔고 나서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넘겨달라고 그럴 때
한 사람은 안 넘겨준다 그러고 더 달라 돈 더 달라 그러고 그래서 소송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반대가 돼 버렸어요. 사고 나서 가격이 내려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계약을 물릴 수 없나? 분양권을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판 사람 빨리 가져가라 알았어요. 그러고 가져가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막 분양권을 누가 가지느냐 가지고 소송에서 피 터지게 싸웠는데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안 갖겠다. 분양권을 다 안 가지려고 그냥 나는 돈으로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한참 마지막 20년, 21년 막 그때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거 큰 거 막 네. 프리미엄이 막 1억, 2억 갔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1억, 2억이래요. 안 나간대요, 그래도. 네. 팔리질 않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좀 이런 사건 가지고 소송이 좀 길어질 때는 아주 재밌는 사건도 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좋아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분양권 산 사람을 대리해 가지고 열심히 그 뭐 빨리 넘겨달라. 그리고 또 뭐 이 법리 자체가 지금 뭐 이게 비록 불법 거래라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쪽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쪽은 안 넘겨주려고 그러고 우리 넘겨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열심히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요, 계속.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 분양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슬그머니 서로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의해버리고 왜냐면 이제 서로 이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분양권 샀던 가격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더 오른 가격하고가 만약에 차이가 뭐 1억 이상 나버리는 상태에서는 다툼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갭들이 쑥 거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굉장히 좀 뭐랄까 꼴이 우습다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합의해버리고 아유 뭐 이제 끝났다. 계약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재미있으시겠네요. 하다 보면 이거 그렇게 막 안 될 것처럼 막 이러다가도 또 떨어지니까 그냥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한 단면을 이게 막 뭔가에 집착해서 뭔가 하다가 나중에 지내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단면을 많이 보는 거죠. 네. 소송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그 우리가 뭐 항상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서 이걸 그 뭐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이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인 해결 방법이 좀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중도해지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운 좋게 이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안 바뀌고 있으면 꼼짝없이 그렇죠. 꼼짝없이 치워야죠. 실제로 이제 그 아주 요지 임대료가 아주 비싼 그 요지에 10년짜리 본사에서 무슨 대리점 같은 거를 약간 광고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길게 투자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점포들 여기가 뭐 생각보다 너무 안 되니까 그거를 그 중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건물주들은 절대 안 해줘요 또. 그게 지금 뭐 그 내보내고 나서 다른 세입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좋을 때만 보지 말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계속 이게 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또 이렇게 반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부침이 있는 건데 그 부침이 얼마나 그 골이 깊고 또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판단하기가. 그래도 변호사님은 부동산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흐름
시기 뭐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시장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뭐 자신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변호사 직업의 특성상 그 힘든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더 뭐랄까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전망하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이게 좀 꺼린다라고 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점점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봐도 조심스러운 게 부동산이군요. 네네. 예측이 어려운.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이제 손님들, 의뢰인들은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급하게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